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치권의 초미의 이제 관심 또한 이제 핵심 변수로 좀 뭐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창당 추진 실무 기획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그 혁통위 그다음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에 의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보수통합 신당 창당 작업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갑자기 신종 코로나 얘기하다가 안철수 백신 네. 생각이 좀 나는데 좀 그런 연상도 됩니다.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겠다고 했는데 거절됐고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무언가 그 명분을 좀 잃었다. 그러니까 명분도 부족하고 철학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번째 이제 창당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지금 굉장히 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지지자를 통해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목표로 하는 게 문재인 정권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 결국은 분열로 인해서 뭐 안철수 신당도 나오고 또 다른 신당도 나오고 여러 당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신당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유리하다. 이러이러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네.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존 정당에 대한 어떤 뭐 실망 또 막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 만든다 하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이것도 결국은 새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구호하면 새정치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정치가 먹히겠느냐 안 먹히겠느냐 문제는 논하지 않겠고요.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 네. 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원내 정당을 지향하면서 작은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원내 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 몇 년 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2012년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전후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네트워크 정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 디지털 기기가 많이 나오고 모바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동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어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당원들이 어떤 당직 선거에도 참여를 하고 정책 제안도는 네트워크 정당이 돼야 된다. 이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고.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하면서도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러면 이게 새로운 방법이냐. 결국은 포장만 약간 바꾼 것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나 같이 하는 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유승민 세보수당 위원장하고 황교안 대표 뭐 이번 주 만날 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한국자유한국당에서는 당명하고 뭐 상징색도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중도 보수 통합 신당을 꾀하는 뭐 새 주체 뭐 이런 주체들이 각각 속도는 내곤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참신하다, 혹은 아니다. 뭐 이런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분석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이게 끌어지면서 늘어지면서 통합에 대한 그 피로감이 벌써 생겼습니다.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인 통합을 전격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시너지가 있는 것인데 너무 명분 싸움에 오랜 시간을 허비했어요. 네. 세 가지 조건 내걸고 또 그 조건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일주일 이상 가고 아직 그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아직까지 이제 만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났습니까? 원래 설 전에 통합신당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명분보다는 정말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명분 싸움에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 이것은 결국은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지역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단순히 이제 밖으로 싸움이다, 지분 싸움이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물밑 접촉을 더 활발하게 했었어야 되죠. 이 자유한국당이 당명과 당 색깔을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하나가 더 붙여야 돼요. 독자적으로.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지금 통합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당명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당 색깔 바꾸니까 네. 그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 논의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가 깔려 있냐면 통합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총선 임박해서 투표용지 찍고 뭐 하는 데까지 이게 뭐 안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마지노선 데드라인 잡아놓고 역순해가지고 지금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미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새 당 만드는데 그냥 대통합 물 건너갔고 이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새로운 보수당하고 하는 중통합으로 가느냐인데 이것까지도 안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그 황교안 유승민 어떤 그 전격 회동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관문은 남아 있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저런 네.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이게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 판을 잘 짰어야 되는데 유승민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보수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좀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조금 외면됐고 그리고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새로운 보수당도 정치권에서는 n분의 1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많은 그 중도 보수 세력이 있어요. 그런 그 중도 보수 세력하고의 대통합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과의 자존심 싸움, 명분 싸움 때문에 지금 네.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분이 내일이든 모레든 오늘 밤이든 만나면은 저는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저는 답이 달려 있다고 봐요. 거기서 굉장한 그 인화성이 강한 그런 그 제안을 서로 해가지고 네.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피로감이 있어요. 지금 통합하는 거에 있어서 감동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감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적당히 만나가지고 뭐 인사치레하고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가지고는 안 통하죠. 마지막 지금- 카드가 네. 그거겠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보수통합에 관련해서 이제 인화성 이제 단어를 꺼내셨는데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 뭐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황구 전 총리 일제히 말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석방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오늘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수치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압도적으로 석방 논의는 옳지 않다라는 지금 응답률이 56.1%가 네. 나왔고요. 형 집행정지 등을 통해서 석방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39.3%가 나왔는데 약간의 어떤 과장을 보태갖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응답할 만큼 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올수하는 사람은 없다. 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나오는 무당파층까지도 네. 포함을 해서 여기에는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것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이미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중도 외연 확장용 의제로서 이게 과연 쓸모가 있겠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네. 저는 이제 석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는 뭐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사람이지만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거 물론 이제 석방을 하면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 이제 대통령 그만두실 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가급적이면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예우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저는 완전히 심판이 됐다고 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사면이 됐든 뭘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국민 대통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석방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보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예, 저는 물론 그 법 앞에 많이 평등하고 그다음에 내려진 형량을 다 채우는 것도 법의 정신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예. 저는 요점만 강조해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어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죠.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있고 검찰에서 하면 심의위원회인가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 심의위원회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였던 어떤 스탠스,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나 강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노 하면 노로 받고 예스면 예스로 받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예.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신 말씀 같고요. 우리가 뭐 윤석열 총장이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윤석열 총장 잘한다. 끝까지 한번 하셔라. 이런 입장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기대를 하고 그건 아니죠. 법과 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네.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회방 놓지 말고 그게 저희의 스탠스입니다. 저 말씀도 뭐냐면 이 그 절차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권한에 때문에 검찰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 할 얘기다. 저는 이것만 근데 강조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른바 조국 정국을 관통하면서 이루어졌던 청와대와 뭐 윤석 검찰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그 지금 이제 수사는 주요 수사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그 형집행 정지에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 그중에 정점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윤 총장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그거 하면 또 정치 검찰이다 보다 또 엄청나게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청와대 수석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요. 네. 저는 그걸 떠나서 정말 한번 그 자유한국당 인사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진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합니까? 원하죠. 왜 그러냐면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석방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메시지 내는 걸 원하고 있나요? 아니 이거는 전반적인 조금, 길이 좀 주시. 아니 이제 보여주시죠. 자유한국당 아니, 대외적인 네. 어떤 메시지 말고.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방송이지만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또 여성으로서 고령인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석방하는 것은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이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꼭 뭐 적폐청산하고 거꾸로 가는 길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총선 앞두고 어떤 또 이상한 메시지를 내면은 총선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저는 기우라고 봐요. 기우다. 네, 저는 기우라고 뭐 봐요. 최근에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어떤 주요한 관심 눈길을 끄는 조사가 있었죠. 차기 대통령 그렇습니다. 적합도 조사에서 2등 나오죠. 그 2등. 윤석열 총장이 황 대표보다 앞서서 2위로 나갔으면요. 국민적 지지도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윤석열 총장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에 대해서 후보 명단에서 빼주세요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받아들이기 싫고 정말로 유쾌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오는 순간부터 어떤 지금 이제 프레임이 짜여지게 되냐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 하나하나 나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심중에 그러니까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뭔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게 대권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네. 윤석열 총장은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한 게 어찌 본다면 저는 100% 진정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는 꼭 보수층에서만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다고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이건 제가 뭐 아주 로 데이터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워낙 그 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그 지지층도 많고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그런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런 야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야권에 대해서도 아직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야당도 좀 반성해 볼 일이에요. 오죽하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2위로 떠오릅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성찰해 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끼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정말로 심각하게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를 따져봤을 때는 뭐 2위, 두 번째, 세 번째 뭐 10.8하고 10.1 의미가 무의미하지만은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2위 주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위와 3위 주자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는 출마 예정지인 종로 지역구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대신에 종로 출마가 아닌가요? 그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황교안 대표 다른 지역, 비종로 지역에 대해서 출마 어떤 가상조사를 한번 돌려봤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넣을 때 황교안이라는 이름 삭제를 넣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공천을 위한 기초 그 조사. 그래서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보다 밀려서 3등을 한 게 첫 번째로 스타일을 구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을 구긴 거죠. 근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겹으로 스타일을 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어떤 그러니까 발등을 찍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일관되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한다는 이야기는 정권 심판이라고는 자기들 구호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그러면 무슨 어떤 그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 지역구를 선택했노라 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런 반문이 따라붙겠죠. 먼저 그 여론조사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실치 않잖아요. 네. 그게 좀 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불출마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이번 4.15 총선을 이끄시라. 네. 그것이 좋다라고 저는 직접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굳이 종로 나가시지 마시라.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 출마를 하는데 뭐 이제 한 2년짜리 국회의원 하고 나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다들 그냥 대선에 나가는 분들의 1년짜리, 2년짜리 그 발판으로 삼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낙연 그 국무총리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도 저는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가 아닌 제3의 지역,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용산 또 뭐 어디 막 나오는데 양천, 그거는 네. 그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안 알겠습니다. 나갈 거면 불출마하라.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뭐 눈길 확 끄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전 원장이 김세현 전 의원이었고요. 네. 김세현 의원이었고 지금 뭐 공천관리위원으로 됐습니다만 지금 그 뭐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데 지금 몇몇 매체 보도를 보면 몇몇 매체에서는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기 지금 때문에 여의도 저희가 연구원장은 다른 분이잖아요. 예, 성모모 교수로 예, 바뀌었고요. 성창규. 예, 네. 그렇습니다. 성동규. 예, 성동규.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김평론가. 제가 뽑은 한마디는 신상 아닌 2월 상품 이렇게 뽑았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말씀해 주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고 하면서 쫙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유행한 말로 신상품은 전혀 아니고요. 네, 철진한 2월 상품이다라.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네,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때입니다. 타이밍이죠. 예,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서 저희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자 지금 퇴원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그 확진자 중에 그 퇴원이 검토 중이라는 건 앞으로도요 이런 소식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